안녕하세요. 우리 주변 건물이나 다리, 또 도로 같은 걸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콘크리트.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시멘트, 콘크리트는 무슨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요. 오늘 이 뭔가 평범해 보이는 회색 물질,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물이랑 만나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거쳐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단단하게 받치게 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탐구에서는 흔한 돌처럼 보이는 석회석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1500도나 되는 엄청난 고온을 거치면 클링커라는 걸로 변하고요. 이게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시멘트 가루가 되는 그 과정,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특히 시멘트가 물을 만났을 때 그냥 굳는 게 아니에요.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강도를 얻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오, 그거 흥미롭네요. 그 화학 반응? 그게 어떻게 모래나 자갈 같은 거랑 어우러져서 우리가 아는 그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지, 그리고 왜 철근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멘트 하면 보통 그 건축용 시멘트 그걸 떠올리는데 종류가 꽤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어떤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멘트의 핵심 원료는 그 자연에서 흔히 보는 석회석, 화학적으로는 탄산칼슘, CaCO3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점토 같은 다른 원료들을 좀 섞어요. 그리고 아주 큰 회전 가마에 넣고 한 1500도까지 가열을 합니다. 와, 1500도요? 기본 거의 용암 온도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뜨겁게 가열하면 그 석회석이랑 점토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녹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녹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고온에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클링커라는 약간 작은 구슬 같기도 하고 덩어리 같기도 한 그런 물질이 생겨요. 이게 시멘트의 중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클링커를 이제 식힌 다음에 소량의 석고를 좀 첨가해요. 그리고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회색 시멘트 가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클링커를 만들고 그걸 갈아서. 근데 그 석회석을 그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좀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회석, 그러니까 탄산칼슘을 가열하면요. 그 안에 있는 탄산, CO3 성분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CO2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래 석회석 무게의 거의 44% 정도가 CO2로 배출되는 거예요. 44%요? 와. 네, 그러니까 전 세계 CO2 배출량 중에서 이 시멘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무시 못할 수준인 거죠. 콘크리트가 편리하긴 한데 그 뒤에는 이런 환경적인 비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야, 44%라니 진짜 엄청난 양이네요. 자, 그럼 이 시멘트 가루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로 변하는지 한번 보죠. 시멘트 말고도 모래, 자갈 같은 골재랑 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골재는 그냥 부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골재가 단순히 부피만 채우는 건 아니고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 전체의 강도를 높여주고 또 마를 때 수축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모래랑 자갈 같은 굴재를 그 시멘트랑 물 섞은 걸 시멘트 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착 감싸면서 서로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구조예요. 참고로 시멘트랑 물만 섞으면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고 시멘트랑 모래, 물을 섞으면 모르타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보통 접착이나 벽 바르는 미장용으로 쓰이고요. 진짜 구조적인 힘이 필요한 곳에는 자갈까지 포함된, 즉 골재가 다 들어간 콘크리트를 쓰는 거죠. 아, 그럼 모르타르랑 콘크리트는 자갈 유무 차이가 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는 그 핵심 원리, 수화 반응,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물기가 마르는 거랑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시멘트 입자가 물이랑 딱 만나면 그때부터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수화 반응인데요.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멘트 성분들이 물이랑 결합하면서 수하물이라는 새로운 결정 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약간 바늘 모양 같은 침상 구조거든요. 이 수하물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또 모래나 자갈 표면에도 척 달라붙으면서 전체를 그냥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랄까,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작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해서 마르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화학적인 거예요. 와, 화학적 결합으로 강도를 얻는 거라니 진짜 놀랍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어떤 힘에는 강하고 또 어떤 힘에는 좀 약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외부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있죠? 압축력. 여기에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이라고 하죠. 여기는 아주 약해요. 보통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누르는 건 잘 버티는데 당기면 그냥 뚝 부러지는군요. 그렇다면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철근을 쓰는 거겠네요. 철근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콘크리트가 약한 그 인장력을 철근이 대신 버텨주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붓기 전에 미리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나중에 굽고 나서 철근이 그 잡아당기는 힘을 효과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콘크리트의 강점, 철근의 강점, 이걸 각자 살려서 결합시킨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사실 이 철근 콘크리트 기술 덕분에 우리가 보는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엄청 큰 다리, 아니면 긴 해저터널 같은 거, 이런 현대적인 대규모 구조물 건설이 가능해진 거예요. 정말 인류의 건축 능력을 확 끌어올린 혁신이죠. 자, 오늘 콘크리트와 시멘트에 대한 탐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분석의 핵심,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는 게 그냥 물이 날아가서 마르는 게 아니라 시멘트랑 물이 만나서 수화 반응이라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점. 그쵸? 누르는 힘, 즉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에는 약해서 이 약점을 철근으로 보강해야만 비로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강력한 현대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그 흔한 석회석이라는 자연물이라는 점도 참 흥미롭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매일같이 접하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숨겨진 어떤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그 중요성, 또 나아가서 환경적인 영향까지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건물을 보실 때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화 반응이라든지 또 철근의 역할 같은 걸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문명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 과연 앞으로 환경 부담은 좀 줄이면서도 그 놀라운 성능은 유지하거나 어쩌면 더 발전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미래의 콘크리트는 어떤 모습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께서 더 깊이 탐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